8월 16일 오늘 크보 MPB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피목 데이였고 제가 살기 감지를 해가지고 나름 피할 것도 잘 피하고 니오넴 역도 좀 잘 잡았고, 물론 이제 운이 좀 따라줬지만 니오넴 역도 좀 잘 잡고, 메이저 같은 경우에도 조심조심 접근을 했는데, 진짜 어떻게 전부 다 한폴락이 나서 좀 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날이고, 사실 이런 살기 감지를 잘 하고 뭐 다 틀린 날보다는 이런 날이 이제 좀 멘탈이 좀 나가기가 쉬운데, 그래도 멘탈을 좀 잘 잡고 오늘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나 분위기는 잘 읽었던 것 같은데, 전부 다 한폴락이 나니까 좀 너무 아쉬웠던 날인 것 같고, 그래도 뭐 저희 방에는 또 생존하신 분들이 좀 그래도 덜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 틀어 가신 분들은 그래도 어제 좀 생존을 하셨다. 그래도 꽤나 좀 생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니오넴 역이 일단 신의 한 수긴 했지. 자, 일단 일본 야구는 오늘 이제 태풍 영향으로 이제 좀 취소된 경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작은 경기 안에서 골라가야 된다는 좀 부담이 있는 그런 날이고, 일단 우리가 두 조합 같은 거 좀 짜려고 하면은 어쨌든 크보까지 좀 엮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좀 걱정스러운 날인데, 그래도 잘 한번 맞춰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첫 경기는 주니치 대 한신, 오가사와라 신노스케 대 비슬리가 나오고요. 일단 주니치 같은 경우에 야쿠 원정에서 1승 2패. 일단 뭐 방망이가 나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건 진구에서 친 거잖아, 그지? 세 경기 동안 방망이가 나쁘진 않은데 이건 진구에서 친 거고, 그 전에 3연전은 홈이었는데 거기서는 방망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극단적인 타자구장에서 친 것들은 우리가 조금 좀 감안하고 보기는 해야 돼요.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죠. 이제 쿠어스나 아니면은 뭐 신시 홈구장이나 또는 뭐 보스턴 홈구장 이런 데서 친 거는 조금 좀 거르고 보기는 해야 된다. 라는 거고, 일단 한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미 원정 가가지고 한 경기를 좀 가져왔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운된 느낌이에요. 그죠? 감독님도 한 소리 하셨고, 그리고 사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를 안 나오는데 한 번씩 대타 나오면 표정 개똥 씹었거든요. 안 좋아. 안 좋아. 그래도 뭐 한 경기를 가져오긴 했는데 타격 사이클도 조금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고, 팀 분위기도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다. 좀 치열하게 순위 싸움을 해야 되는 팀인데 조금 좀 위기가 한번 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하죠. 자, 오늘 선발들은 좀 센 선발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오가사와라 신노스케, 일단 7월달 4경기에서 상당한 좀 부진을 보여줬던 오가사와라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참고를 해야 될 게, 이 선수가 이제 홈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원정에서는 좀 약하단 말입니다. 근데 7월달 뭐 여름이기도 하지만 이 구간의 경기들이 거의 원정에서의 경기였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은 우리가 좀 감안은 좀 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좋았던 기록들을 좀 많이 까먹었어요. 많이 까먹었고, 근데 좀 긍정적으로 볼 거는 그래도 최근 두 경기에서 조금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다, 라는 겁니다. 일단은 직전 경기가 이제 요미우리전이었는데 8이닝 2실점, 뭐 승투를 했어요. 승투를 했지만은 10피안타를 맞았거든요. 요것도 완전히 좀 폼을 회복한 건가? 라는 좀 의심이 좀 드는 타이밍 대목이죠. 그리고 히로시마전에서도 6이닝 1실점, 뭐 잘 던지긴 했지만 역시나 뭐 7피안타를 맞으면서 많은 피안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폼은 약간 좀 다운이라고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일단은 홈에서 좀 장점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최근 10경기를 보면은 홈에서 1승 6패, ERA 1.84로 보면은 뭐 잘 던졌죠. 홈에서 강한 선수고 잘 던졌는데 1승 6패니까 조금 좀 운이 좀 안 따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 홈에서 한번 좀 그 이 안 좋은 흐름을 끊었고 승투를 한번 가져왔기 때문에 기분 정도는 좀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한신 상대로 올 시즌 두 경기는 무실점으로 잘 던졌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났을 때는 6.2이닝 4실점으로 이제 좋지 않았는데, 이 상대 전적에서 또 감안을 해야 될 게 뭐야? 시즌 초반에는 오가사와라가 폼이 좋았어. 그죠? 그리고 그때 한신의 방망이는 사람 아니었죠, 그죠? 거의 주니치급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만났을 때는 오가사와라가 폼이 안 좋았고, 그리고 한신이 타격감이 좋았을 때 만나고, 그래서 그냥 상대 전적이 거의 그냥 어떤 양 선수의 선수와 팀의 사이클에 좀 이렇게 맞닿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대는 이제 비슬리가 나옵니다. 올 시즌 9경기 등판해가지고 6승 1패, ERA 1.63으로 거의 뭐 에이스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비슬리고요. 이제 이 선수가 로테를 보면은 정상 로테를 나올 때가 있고 또 약간 좀 관리를 받을 때가 있고 이렇게 잘 던지는 선수인데 올 시즌 9경기밖에 안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로테 관리를 받을 때가 있고 정상 로테로 나올 때가 있고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정상 로테라는 거, 그거는 좀 참고를 좀 할 만합니다. 이제 카터 스튜어트하고 좀 비슷하죠, 느낌이. 예. 올 시즌 주니치는 아직 만난 적이 없고 이제 작년에 이제 불펜 스윙맨 시절에 만나가지고 4경기 등판해가지고 10이닝 2실점 10.2이닝 1실점 상당히 좋았음. 주니치 원정에서 이제 선발로 한 경기 던진 적이 있는데 5.2이닝 1실점 8삼진으로 좋았음. 일단은 상대 전적은 5승 2무 11패로 이제 주니치가 좀 많이 뒤져 있는데 홈에서는 4승 1무 4패로 호각세를 보여준다. 일단 선발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비슬리가 조금 좀 기대치가 좀 높아 보이기는 해요. 예, 비슬리가 좀 기대치가 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오가사와라 신노스케가 홈에서는 잘 던진다. 홈에서는 잘 던진다.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대목이고요. 근데 뭐 직전 경기가 이제 승투를 끊으면서 이제 좋지 않은 흐름 한번 끊었는데 직전 경기에서도 요미우리가 그렇게 뭐 타격감이 좋은 상태에서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10안타를 맞았어. 그래서 저는 오가사와라 신노스케가 폼을 완전히 회복한 게 맞나라는 의심이 좀 드는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좀 고민스럽다. 근데 사실 양 팀의 최근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전 솔직히 좀 둘 다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일단 주니치 한번 보시죠.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야쿠 원정 가서 빠따는 좀 쳤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구 원정에 친 거니까 약간은 거르고 봐야 되고 그 뒤에 주니치 홈에서는 그렇게 방망이가 좋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루징을 한 배경이 뭡니까? 불펜 싸움에서 거의 졌단 말이야. 야쿠르트한테. 확실히 이런 부분은 주니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아닌 것 같고요. 한시는 뭡니까? 타격감이 완전 죽어버렸고 실책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감독님도 한 소리 하고 있고 팀의 분위기도 좀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어서 양 팀 다 사실 이 경기가 좀 은근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발만 보면은 비슬리네 한신 가고 싶지. 근데 약간 좀 고민할 만한 포인트들은 좀 덜어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가사와라 신노스케가 약간 좀 불안해요. 예, 약간 불안해. 홈에서 잘 던지는 선수가 맞는데 직전 경기에서 피안타를 너무 많이 내줬다는 부분에서 저는 약간 비슬리보다는 그래도 불안감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저는 한신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경기인데 제 최종 결론은 한신. 4.5가 이게 조금 좀 고민스러워요. 그죠? 예, 선발들은 좀 기대치가 있고, 그래도 방망, 있긴 한데, 4.5면은 사실 특급 에이스급 선수들의 기준치란 말이야. 근데, 아, 오가사와라가 살짝 좀 꼬름하고, 근데 또 양 팀 다 타격 사이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근데 또 요즘에 언덕 가기는 좀 무섭죠? 그래서 저는 4.5 기준치에는 오버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근데 좀 그렇게 뭐 저운 언어버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자, 다음은 오릭스 대 니호넴, 니호넴이고, 이제 사이키 카이트 대, 기타야마 켄지. 일단 오릭스 같은 경우에 라쿠텐 상대로 재난 지원 1승을 가져왔죠. 예, 어제 경기에서도 이제 원정 키시도 공략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불펜에서 이제 한 점 간신히 좀 얻어가지고 간만에 승리를 한번 챙겨왔다. 최근에 오릭스를 보면은 그래도 한 경기씩은 이기긴 하더라고. 한 경기씩은 어떻게 이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니오넨 같은 경우에는 지바 롯데 상대 위닝을 거두면서 최근 분위기가 좋고요. 최근 10경기 8승 2패고 경기당 득점 4.2점. 최근 지바 롯데와의 경기에서 타격감은 좀 다소 아쉽다는 생각은 좀 지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사실 리그에서 가장 꾸준하게 방망이를 치고 있는 팀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최근 10경기 8승 2패 경기당 득점이 4.2점. 사이키 이 친구가 이제 올 시즌 데뷔해서 불펜으로 뛴 선수거든요. 샘플이 굉장히 작아요. 13경기 뛰어가지고 이닝이 14.1이닝, 그리고 ERA가 5.0이니까 뭐 인상적인 모습은 좀 아니고요. 14이닝 던지면서 피홈런도 두 방이나 맞았으니까 확실히 피홈런 리스크도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작은 샘플의 선수들을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확 판단하는 거는 조금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뭐 불펜에서의 성적이 좀 인상적이지 않고 결국에는 불펜 선수가 선발로 넘어왔을 때 최다 이닝은 한 5이닝 정도로 잡아야 되거든요. 5이닝 정도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아직 리오넴을 만나본 적은 없다. 어, 기타야마 겐지 올 시즌 7경기 선발 등판해서 4승 1패 2할이 2.85로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을 좀 찍어주고 있고요. 이제 작년 시즌부터 선발 로테를 조금씩 좀 소화를 하고 있어요. 작년 시즌부터. 그리고 오늘 경기가 이제 6월 4일 이후에 간만에 1군 복귀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 시즌 오릭스 상대로는 7이닝 무실점, 작년에 오릭스 상대 2경기에서 5이닝 1실점 6.1이닝 3실점으로 오릭스 상대 전적도 상당히 좀 빼어나게 나온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보통 이제 긴 공백을 가지는 선수들이 1군에 복귀를 할 때는 상대 전적에서 좀 좋거나 그 구장에서 이제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데로 또 복귀전을 잡아주긴 하는데, 딱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지기는 하죠. 예. 이 선수가 좀 단점이 뭐냐면 볼질러예요, 볼질. 볼질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 작년 대비 그래도 볼질을 좀 많이 줄였기 때문에 올 시즌에 좀 괜찮은 성적을 찍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볼질러들은 터지면 좀 어느 정도 확 터질 수 있다는 건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주자를 쌓아놓고 꽉 맞으면은 점수를 호로록 줘버리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볼질러의 기운은 남아 있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대 전적은 7승 1무 9패로 나름 뭐 세이브가 니오넴 상대로는 괜찮은 성적을 찍어주고, 아니 그러니까 오릭스가 니오넴 상대로는 좀 괜찮은 성적을 좀 찍어주고 있고, 최근에 만났었던 시리즈에서도 나름 오릭스가 그래도 선전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홈에서는 5승 3패. 일단은 선발 기대치 차이가 그래도 너무 크게 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배당이 1.50 배당인데 보통 최근에 그 배당 공식들이 있잖아. 우리가 보통 아는 배당의 공식들. 1.50 경기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동배 나온 경기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영구가 뭐 중계하는 경기는 조심해야 된다. 어제 SSG 경기가 영구였어, 이씨. 이런데 제가 사실 이런 거 다 체크를 하거든요. 1.50 배당 경기가 어느 정도 비율로 터지는지, 그리고 뭐 동배 비율 경기들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경기 터지고 한 경기 들어오고 이런 패턴이 많은데, 요즘은 그 패턴이 거의 그 뭐 평범한 패턴은 잘 안 나와요. 그냥 뭐 둘 다 터지기도 하고 둘 다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신경을 많이 안 쓰려고 하고, 그냥 저는 최근에 느끼는 거는 그냥 약간 오즈들이 협박한다는 느낌도 좀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같이 판단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경기는 선발에서의 좀 기대치 차이가 조금 나는 경기다. 근데 뭐 변수들은 상대 전적에서 오릭스가 그래도 뭐 좀 자신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상대 전적을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타야마 겐지 이 선수도 이제 복귀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이닝 소화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니오넴도 최근에 불펜이 아주 나쁘진 않거든요. 다나카는 뭐 늘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의 폼이 최근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 니오넴 사이드를 한번 볼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니오넴 승마 6주먹 인치에는, 야 이게 언어바가 은근히 좀 어렵죠. 오바를 보고 싶은 경기인데 오릭스가 방망이를 얼마나 칠지 솔직히 좀 가늠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저는 언더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다 이 경기. 아리아라 코아이네, 아리아라 코아이네. 무서운 경기죠. 자, 소뱅 같은 경우에는 세이브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왔고요. 최근에 이제 소뱅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패턴이 거의 수입은 없어. 요즘에 2경기 가져오면 한 경기 놔버려. 그래서 시리즈 때 한 경기는 좀 진다는 마인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 요즘에 약간 설렁설렁 하는 경기들이 한 번씩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뱅을 가져갈 때는 피할 경기는 한 번씩 좀 잘 피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엔 잘 피했죠. 아니, 지난주가 아니라 주중에는. 우리가 소뱅크 두 번째 경기, 그 경기는 나는 오치 나온 경기는 못 간다. 그래서 우리 세이브 역을 받죠. 그렇고, 자, 그리고 지바록대 같은 경우에 이제 니오넴 상대 로징을 당했는데, 이제 사사키가 부산으로 강판이 됐는데, 나는 솔직히 진짜 사사키 진짜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뭐 사사키가 부상으로 내려갈 걸 알고 내가 니오넴 역을 본 건 아니지만, 뭐 카토가 워낙 이제 지바롯데 상대 강했고, 지바롯데가 최근에 방망이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역이 나오면 이 경기다라는 생각으로 니오넴 역을 봤던 거긴 한데, 아무튼 사사키가 참 아쉽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너무 솔직히 난 메이저 감량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랬을 것 같아. 솔직히 사사키가 안 내려갔어도 니오넴이 이겼을 것 같아. 진짜로. 이제 롯데로 온나. 제가 봤을 때 이 친구 진짜 저는 메이저 진짜 성공 못한다고 봅니다. 저런 마인드로 저렇게 프로의식이 떨어지고 저렇게 관리받고 뭐 원정 가면 털리고, 전 메이저가 성공 못한다고 봐 진짜로. 뭐 앞으로 젊은 선수니까 더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아리아라 코아이네
이 선수가 뭐 홈에서 잘 던지는 선수인데 직전 경기 진짜 살벌하게 털리면서 우리 토라인 형님들의 이제 멘탈을 진짜 크게 흔들어 놨던 그런 아리아라 코아이네였죠. 니오넴전 7이닝 6실점. 이때 득점 지원을 엄청나게 받았던 경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터트려 버렸고요. 그리고 직전 경기 또 라쿠텐전. 라쿠텐이 타격감이 바닥에 완전 가 있었는데 이거를 3이닝 6실점을 해버리면서 두 경기 연속 개털려 버렸다. 이 두 경기의 특징을 보면은 아리아라가 한 번씩 털리는 경기들의 특징을 좀 잡아보면은 두 가지 정도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낮 경기. 이게 술 먹었어. 아마루에 봐도 이거 술 먹었고. 그리고 하나는 야외 경기. 아리아라가 한 번씩 터지는 경기들의 어떤 패턴들을 보면 이런 두 가지 키워드가 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녁 경기이긴 하죠. 그리고 본인이 뭐 잘 던지는 홈이긴 한데 이 앞선 두 경기도 홈이긴 했어, 이씨.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 또 하나 있다. 지바롭대 상대의 전적이 진짜 괴랄 그 자체. 최근 10경기 10승, 무패, ERA 1.51. 나 진짜 아리아라 코아이. 지바롯데 상대 전적이 진짜 괴랄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승리라는 거는 선수가 잘 던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운도 좀 따라야 되고 팀도 좀 도와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잘 맞아야 되는데 지바롯데 상대 전적이 최근 10경기 10승 무패 2할에 1.5 이런 진짜 뭐 괴랄 그 자체긴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또 되죠. 또 속아봐야 되는 거냐? 아유 씨발 더러워서 안 간다 이러면 또 일만이 뜰 것 같긴 하거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지바롯데 같은 경우에는 타격감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확실히 저는 지바롯데 타격 기대치가 아주 높다는 생각까지는 자꾸 안 들어요. 그죠? 부상 선수들도 좀 있고 그리고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오카이로미가 빠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들의 빠따 기대치가 좀 낮은 그런 경향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직전 경기 라쿠테는 뭐 타격감이 바닥인 상태에서도 맞았으니까 그런 폼으로 나오면 이제 또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줄 요소는 직전 경기 3이닝에서 그냥 내려버렸어요, 감독이. 고코보 감독이 내려버리면서 투구수를 많이 안 가져갔기 때문에 3경기 연속 털리는 거는 조금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투구 내용을 보면은 이 선수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선수의 특징이 뭐야? 뭐 구위가 엄청난 선수는 아닌데 결국에는 약간 변형 페스티벌을 잘 던지는 선수예요. 어떤 공입니까? 커터나 이제 싱커, 변형 페스티벌을 잘 던지면서 요리조리 땅볼류도 잘하고 이제 그런 선수란 말이야. 근데 확실히 그런 공 끝의 움직임들이 좀 무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커맨드도 좀 불안했고. 아무래도 구위가 뭐 그렇게까지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커맨드가 몰리면 이제 큰 거를 언제든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변형 페스티벌이 메인인 선수들은 좀 낮게 가져야 돼 이렇게 구석구석. 자, 반대는 이제 아유미죠. 왕년의 에이스 아유미가 최근에 이제 복귀하고 4경기 등판을 했는데, 복귀하고 3승을 거뒀습니다. 확실히 올 시즌 일본 야구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복귀하는 선수들이 의외로 좀 버프가 좀 있어요. 그죠? 이제 오크가와 같은 경우, 야쿠르트에도 그렇고, 확실히 신인 선수들이 데뷔하거나 그러면 한 두세 경기 정도. 그리고 뭐 요코하마 이시다 유타로 같은 경우에도 뭐 3경기에서 3승 거두고, 요런 게 좀 있어. 근데 이제 이 복귀 버프가 이제 끝날 타이밍이 좀 되기는 됐거든요. 4경기에서 3승 했으니까. 자, 평균 이닝은 일단 5이닝 언저리니까 확실히 좀 리스크예요. 이런 부분은. 그죠. 이 선수가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리고 나이도 88년생이니까 좀 나이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이닝을 소화해 주는데 분명히 좀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전형적으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구위가 좀 떨어졌고, 하지만 그래도 뭐 왕년의 에이스 출신이기 때문에 좀 짬바가 있고, 요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복귀 후 4경기 중에서 가장 좋지 않았던 경기는 4.1이닝 4실점 10피안타로 좋지 않았고 삼진 능력도 당연히 엄청나게 좀 떨어져 있어요. 삼진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엔 뭐 짬바로 맞춰 잡아야 되고 뭐 병살류도 해야 되고 요런 거로 보시면 되고 근데 긍정적으로 볼 요소는 그래도 복귀 4경기에서 피홈런이 없었다는 거 조조바리는 홈으로 씀에도 불구하고 피홈런이 없었다는 건 좀 긍정적이긴 한데 오늘의 상대는 소백이죠. 그리고 여기는 페이페이 돔이죠. 여기도 홈런 잘 나오거든요. 그죠? 확실히 아유미는 소뱅의 빠따를 잘 견딜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들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선수들은 위기를 한번 잘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위기를 한번 넘기면은 그래도 이제 좀 짬바가 있고 그래도 위기를 넘기면 이제 분위기가 그래도 한번 쫙 가라앉잖아, 그지?
그런 걸로 이제 위기를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고. 자, 상대 전적은 10승 1무 6패로 홈에서는 소뱅이 6승 1무 2패로 홈에서는 압도적이다. 올 시즌 지바롯데가 나름 소뱅을 뭐 한 번씩 잘 잡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 홈 조조마린에서는 한 번씩 잘 잡는데 이 소뱅 홈에서는 그렇게 뭐 힘을 좀 쓰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좀 고민이 좀 되죠. 그죠? 아리아라 코아이네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 좀 고민이 되고 사실은 근데 이거는 뭐 지바롯데를 보기에도 사실 좀 부담이 좀 되는 경기예요. 네, 고맙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뭐 양팀 다 불펜들이 이제 굉장히 좀 불안하단 말이야. 지바롯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뒷문이 굉장히 좀 헐거운데 아유미가 5이닝밖에 못 던진다고 했을 때 좀 그렇고 어제도 불펜 소모가 좀 많았단 말입니다. 그죠? 사사키가 일찍 내려가면서 물론 이제 뭐 핵심 라인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불펜 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역시 오늘도 지바롯데 사이드를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결국에는 아리아라가 적당히만 버텨주면은 이건 소뱅이 해볼 만한 경기인데 이 앞선 두 경기를 보면은 확실히 좀 고민이 되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뱅 사이드를 볼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소뱅, 그러니까 아리아라를 믿으면 이 간단한 문제야. 아리아라를 믿으면 소뱅 마인을 찍으시면 됩니다. 예. 근데 아리아를 못 믿겠다. 그럼 오바를 찍으시면 돼요. 6.5를. 네. 그래서 요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다. 그쵸. 나는 아리아라 못 믿겠다. 그럼 오바 찍으시면 돼요. 그죠. 어쨌든 아유미도 무실점 꽉은 좀 힘들 거야. 소뱅 상대로. 그죠. 그치. 그 아리아라가 한 3점 준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오바 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자, 다음 경기는 크보 경기로 한번 가볼게요. LG하고 기아. 엉덩이 매치업이죠. 엉덩이 매치업. 네, 올 시즌 여러분들 아시죠? 기아의 이 호랑이의 엉덩이를 만진 팀들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했어. 그냥 개 털려버렸어. 그치? 개 털려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아주 양팀 다 재밌어요. 어제 한번 10득점 이상을 올리면서 양팀 다 뭔가 예열을 지금 제대로 하고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순위 싸움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뭐 치열한 승부가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뭐 선발들은 그렇게 뭐 믿을 수 있는 선발들은 아니긴 해요. 예. 아마 오늘은 뭐 치고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경기죠. 자, 일단은 그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제 경기에서 얻어온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확실히 양현종이 나오는 경기는 그렇게 한 번씩 잘 이기는데 어제 이틀 동안 이제 불펜 소모가 엄청 많았는데 어제는 핵심 라인들 불펜 소모를 아예 없었어. 예,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경기에서 챙겨온 게 좀 많고 그리고 도영이도 이제 30-30을 드디어 이제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봉인해제된 느낌도 좀 있고. 예. 그래서 오늘 양팀 이 1차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굉장히 좀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매치업입니다. 일단은 최원태 직전 NC 상대로 5이닝 1실점 잘 던졌고요. 최근에 좀 좋지 않은 구간을 지나서 한 경기 정도는 잘 던졌는데 이게 NC가 그래도 타격감을 그 잇몸으로 어느 정도 버티다가 조금 좀 내려가는 사이클에 만났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NC 상대로 굉장히 강점이 있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 선수가 완전히 부활했다 이렇게 믿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타이밍인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 전적을 볼 때도 이런 거를 항상 제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선수의 폼이 어땠는지 그리고 상대 팀의 폼이 어땠는지를 감안해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안 한단 말이야. 그렇고 기아 상대로 올 시즌 만난 적은 없고요. 이제 기아 상대 전적이 좀 나쁘지는 않은 편이기는 합니다. 예, 않은 편이기는 하고 꽤나 좀 괜찮은 편인데 가장 최근에 만났던 게 작년 시즌 말이었어요. 작년 시즌 말이었는데 2.2이닝 7실점을 크게 한번 털리는 경기가 있고 이 경기 정도를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는 기아 상대로는 잘 던졌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김도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김도현이죠. 그죠? 두 경기 연속 6실점을 하더니 최근 두 경기는 또 무실점을 했습니다. 예, KT전에는 5이닝 무실점도 있었음. KT가 방망이 기복이 굉장히 심하죠. 요즘 메이저리그 팀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미네소타 느낌도 좀 나. 그치? 방망이를 잘 칠 때는 또 왁 치기도 하는데 또 이제 연결 안 되고 답답할 때는 또 확 꼬라박기도 하고. 그래서 이 KT가 한 번씩 이렇게 무실점을 확 내주긴 내줘요. 예. 좀 연결이 좀 한 번씩 안 될 때는 더럽게 안 돼. 또 시원하게 칠 때는 치는데. LG 상대로는 뭐 0.1이닝 던져서 1실점한 경기가 한 번 있고요. 일단 뭐 LG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타격감이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이제 LG 특이 뭐야? 조금 좀 공이 느리고 소위 좀 소위 똥볼은 잘 친다. 이런 거잖아. 근데 도현이가 사실 똥볼로 분류될 정도의 투수는 아니긴 하거든, 그지?
한화 때 얘기지 그거는. 기아로 오면서 이제 구속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9위는 괜찮은 선수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볼질을 안 하면은 어느 정도 1인부를 좀 해줄 수 있긴 한데 볼질 이슈가 있다는 부분이 이제 항상 리스크로 좀 따라오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최근 세 경기를 보면은 이 선수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볼질인데 최근 세 경기에서는 볼질 억제가 좀 잘 됐다는 점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요소기는 한 것 같아요. 상대 전적은 3승 9패, 홈에서는 2승 4패로 LG가 올 시즌 기아 상대는 거의 뭐 힘을 못 썼고요. 이게 엉덩이 매치업이잖아, 그지? 이게 기아 엉덩이 만진 팀들 다 마탱이가 같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경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어려운 것 같고 확실히 빠따 기대치는 어제 한 번씩 쳤으니까 빠따 기대치는 좀 비슷하거나 LG가 조금 낫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들고 불펜은 또 이제 기아가 조금 나은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상당히 좀 호각세의 경기를 할 것 같고요. 저는 느낌도를 한 큰술 얹어가지고 저는 오늘 기아 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좀 빡세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아 역풀 11.5 기준치에는 이게 이제 선발들 보면 오버 찍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순위 싸움 치열한 팀들이라서 경기가 왁 터지는 경기는 좀 안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좀 해가지고 저는 언더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송영진 대 와이스가 붙는 스스지하고 한화 경기. 일단 정신 차려 보니까 SSG가 3연승입니다. 그죠? 예, 어제 경기 상대 실책을 틈타가지고 또 볼질 이런 거 틈타가지고 다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경기 막판에 승리를 가져왔다. 타격감이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홈에서 돌아왔잖아. 그래서 홈에서는 빠따기 대치가 좀 있는 팀이니까. 하나 같은 경우에는 LG 경기 한 경기 가져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조금 좀 다운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예. 뭐 한 경기 좀 잘 치긴 했는데 그것도 불펜을 털어먹은 거고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 송영진이 이 친구가 최근에 좀 배터리가 좀 나간 모습이 좀 있죠. 예, 나름 뭐 잘 버텨오던 송영진인데 최근 두 경기에서 7실점, 5실점 하면서 최근에 좋지가 않고 홈에서 ERA가 3.99로 나름 괜찮은 편이긴 한데 직전 경기 두 경기가 홈이었다는 거. 예. 그러니까 홈에서도 안 좋은 거야. 내가 봤을 때 이제 배터리 이슈를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이 좀 온 것 같아요. 나름 시즌 초중반에는 잘 버텨줬는데 올 시즌 하나 상대 두 경기는 괜찮았는데 그때 소영진을 참교하기는 좀 어렵긴 하죠. 최근 두 경기는 조금 좀 배터리가 좀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와이스도 믿을 수가 없죠. 예, 외국인 선수 치고는 기대치가 너무 낮은 와이스고요. 1승 3패 ERA 4.26으로 약간 애매한 외국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선수의 특징은 뭡니까? 서드 피치가 너무너무 약하다. 서드 피치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좌상바 기질이 조금 있는데 좌상바를 그래도 이제 직구하고 직구의 구위 그리고 이제 커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극복을 좀 하려는 노력들은 해요. 예, 근데 확실히 좌상바 문제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전 경기 키움전에 간만에 이닝 히팅도 잘했어요. 7이닝 3실점 2자책으로 패전. 뭐 나름 잘 던지긴 했는데 확실히 기대치가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장점으로 보여지는 거는 피 없는 억제인데 오늘 뭐 문학이니까 좀 그렇고. 상대 전적이 좀 골 때리는데요. 4승 7패. 홈에서는 5패입니다. 홈에서 아직 승리가 없어요. SSG가 한화 상대로. 예, 근데 이제 직전 NC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엠팍에서 NC 상대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SSG가 최근 두 경기를 이겼거든요. 그리고 뭐 좀 최근에 뭐 타격감이 아주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기들 덜어 이기면서 분위기는 괜찮은 상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 많이 어려운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와이스가 근소하게 그래도 좀 선발에서는 기대치가 좀 앞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불펜에서의 기대치도 저는 하나가 조금은 좀 낮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의 강점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좀 고민스러운 경기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한화 사이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승마 11.5 기준치에는 오바 정도. 이거 안 내렸네. 얘기 좀 해주지. 다음 경기는 롯데. 이거는 뭐 긴 설명이 필요해 형들? 그냥 어차피 안 갈 거 아니야. 이거 솔직히 마인 튕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야 나는 롯데 2마인 간다 씨발 이거 이런 용자가 있습니까? 그 배당 보고 2배당 2.5마인 튕구면 1.6인가 그렇던데 이거. 근데 또 반대로 물어볼게 형들. 반대로 키움도 튕걸 수 있는 사람 있어? 난 둘 다 못 가겠다는 마인드긴 하거든 이거. 음.
둘 다 못 가잖아. 그지? 뭐 더 이상 설명 뭐 필요 없죠. 그죠? 예, 일단 사실 키움이 이길 각이 솔직히 좀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포인트만 말씀드릴게. 롯데가 최근에 빠따감이 쉬고 왔는데도 괜찮다. 그리고 롯데가 홈에서는 분위기가 좋다. 홈에서는 빠따를 더 잘 치거든요. 예, 종민이 좀 말릴 수 있는 선수인데 약간 조이영 같은 선수죠. 말리면 그래도 한 3이닝 정도 버텨주는데 이제 장타 문제가 있고 반즈 최근에 폼 좋아요. 근데 최근 두 경기 약간 좀 볼질 나오고 있고 그리고 키움 상대로 이제 스타일상 키움 상대로 좀 강점이 있을 만한 스타일인데 키움 상대로 좀 유독 좀 안 좋긴 했어. 그리고 최근에 폼은 괜찮은데 최근 두 경기에서 약간 좀 볼질이 좀 나왔다는 거. 그리고 모자 이제 썼다 벗었다 그 뭔지 알죠? 뭐 땀이 이렇게 절어져가지고 썼다 벗었다 하면서 이제 삐진 표정 나오면 좀 안 좋다는 얘기인데 최근 두 경기 썼다 벗었다 얘기 좀 많이 나와. 근데 일단은 뭐 나는 두 경기 다 두 팀 다 못 가겠다는 마인드니까 여러분들 좀 판단해 보시고 일단 뭐 키움도 타격감이 좀 아쉬워요. 그죠? 예, 키움도 타격감이 아쉬워. 지금 혜성이가 복귀한 이후로 좀 타격감이 안 좋거든. 혜성이가 그래도 좀 쳐야 되는데 이제 키스 성문 아저씨가 그래도 꾸준하게 키가를 좀 날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몇몇 선수한테 많이 기대야 되는 키움이기 때문에 김혜성이 못 치면 좀 답이 없거든요. 그죠? 최근에 타격감, 득점력 이런 것도 키움이 아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라. 자, 다음은 목지훈 대 황동재 경기고요. 일단 어제 NC의 경기를 보면은 어제 나름 NC가 경기를 좀 잘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까지는.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실책들이 경기 후반에 좀 나오면서 뭐 약간 운도 없었던 실책이긴 해요. 그죠? 그 류진욱의 그 타구가 공이 좀 튀어버리면서 스텝이 좀 꼬였고 거기서 실책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대량 실점이 나왔는데 확실히 근데 NC가 경기 후반에 보여준 모습은 좀 실망스럽긴 하더라고요. 그죠? 경기가 어느 정도 거기서 터지긴 했지만 스스지가 뭐 불펜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좀 맞기도 했죠. 예, 근데 너무 경기를 좀 놔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고 확실히 최근에 뭐 전력이 많이 다운돼 있고 자꾸 지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생각은 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삼성은 KT 상대 위닝. 자, 오늘 밑대 소년이죠. 예, 목지훈이 등판을 하는데 선발 두 경기 3.2이닝 4실점, 2.1이닝 5실점으로 뭐 이렇게 큰 기대치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 일단 첫 경기에서는 1볼넷, 두 번째 경기에서는 첫 경기에서 4볼넷인가 그랬을 텐데 내가 잘못 적어온 것 같다. 첫 경기 4볼넷, 두 번째 경기에서는 1볼넷이었다는 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요소고 경기를 보면 일단 장점은 두 가지 정도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 끝의 움직임이 그래도 나름 괜찮다. 공 끝의 움직임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선수가 그래도 볼질을 안 하려는 노력 정도는 보인다. 그래도 존으로 이제 과감하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그래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더라도 볼질을 안 하겠다는 마인드가 어느 정도 보여. 젊은 선수들은 그렇게 던져야죠. 그렇게 하면 좀 운도 좀 따라주고 하면 경기가 좀 풀릴 수 있단 말이야. 음, 그런 모습 정도는 인상적이긴 한데 확실히 볼질 이슈 그리고 두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썩 인상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황동재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나름 그래도 뭐 나름 역할을 좀 해주는 선수죠. 뭐 깜짝 코트를 한 번씩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불펜에서 나름 그래도 뭐 롱 릴리버 자원으로 또 뭐 필승조 또 잠깐 들어갔다가 뭐 했었는데 뭐 나름 그래도 뭐 쏘쏘하게 올 시즌을 좀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스크는 NC 원정의 경험이 없다는 점. 첫 번째 던지는 등판의 구장에서는 이 젊은 선수들은 좀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홈에서만 이제 4번 만났고요. 많이도 만났죠. 1승 2패 2할이 6.27로 썩 좋은 편은 아닌데 NC가 최근에 타격감이 좀 다운이고 주전들이 좀 빠져 있고 이 정도 느낌. 상대 전적은 5승 6패, 홈에서는 3승 3패로 상대 전적은 은근히 좀 비슷합니다. 결국에 NC가 오늘도 불펜에서 지금 선수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날이잖아요. 불펜에서의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너무 커. 그리고 뭐 삼성도 사실은 어제 불펜에서 날려 먹었죠. 그러니까 삼성의 불펜의 특징은 뭡니까? 필승조 라인이 너무 불안해. 거기는. 노땅 라인업이라 가지고 그쪽이 좀 불안한데 의외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은 뭐 아주 빼어나진 않지만 뭐 쏘쏘하긴 해요. 그죠? 쏘쏘하긴 해서 그런 쪽에서의 불펜은 삼성이 좀 우위를 좀 가져간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거의 동배 경기이긴 하지만 거의 동배 경기이긴 하지만 삼성이 역배라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역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삼성은 역풀 11.5인치에는 오반데 결국에 이런 경기는 누가 먼저 확 털트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최근에 크보 경기들은 결국에는 터지면은 크게 터지기 때문에 누가 먼저 확 비기닝을 만들어서 터트릴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어쨌든 불펜의 불안감은 NC가 좀 더 크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는 그래서
요 경기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환이 그러니까 약간 좀 그게 삼성이 좀 꼬이는 부분인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오승환을 쓰려면 마무리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 셋업으로 쓰게 되면 경기를 많이 나와야 되고. 예, 근데 사실 오승환이 마무리 자리를 비우고 김재현이 마무리로 가면 난 조금은 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 김재현이 그래도 관리만 좀 해주면 괜찮게 좀 던지는 선수라 가지고. 근데 오승환에 비해 보면은 이제 뭐 예우 차원도 있고 그리고 나이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좀 빼주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약간 좀 딜레마인 거죠. 예, 딜레마인 거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KT 대 두산의 맞대결입니다. 예, 일단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타격감이 조금 좀 다운인데 그래도 어제 경기 후반에 경기를 잘 가져왔죠. 예, 마무리를 잘 털어먹으면서 시리즈가 좀 재밌었죠. 예, 트레이드 매치업. 박병호가 막 홈런을 빵빵 쳤는데 어제 오재일은 또 뭐 그 뭐야 극적인 홈런을 또 치면서 진짜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양 팀인 것 같아요. 자, 두산은 이제 롯데 상대 한 경기를 가져왔고 어제 태견이가 좀 큰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타격감은 조금 다운. 자, 오늘은 조이언 대 시라카와인데 오늘 선발 매치업들이 이제 한숨이 좀 나오는데 일단 조이언 뭡니까? 예, 패디를 이긴 남자. 패디를 이긴 남자 조이언. 이 평생 따라다니는 훈장이죠. 일단 직전 경기에서는 뭐 깜짝 코트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예, 롯데가 이제 타격감이 좀 좋은 상태였는데 5이닝 1실점 깜짝 코트를 한번 펼쳤고요. 이 선수가 이제 그러니까 홈런을 많이 맞을 수 있는 선수인데 적당히 좀 말리면은 이렇게 한 번씩 잘 던지는 경기가 있어요. 예, 변화구가 제가 장점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예, 변화구가 스풀이나 까부 이런 것들이 변화구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뭐 커맨드도 괜찮아. 근데 공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제 뭐 터지면은 시원하게 터질 수 있죠.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빠따가 여기도 보면은 약간 요코하마 느낌이지, 그렇지? 크게 치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좀 못 치면 좀 답답해. 물론 이제 제로드 영이 들어오고 나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못 치면 좀 답답하고. 근데 한 번씩 또 이제 홈런에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이언 같은 선수에게는 좀 장점을 좀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조이언은 구위가 약한 선수라서 결국에는 피장타 피홈런이 문제라서 자 시라카와 케이쇼 또 이제 믿을 수 없는 양반이 또 나왔죠, 그죠?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투수가 볼질러인데 이 양반 볼질러죠, 볼질러. 음, 일단 뭐 두산으로 와가지고 한두 경기 뭐 적응하고 이런 거는 뭐 알겠는데 볼질이 줄어들질 않아 홈에서도. 예, 홈에서도 줄어들질 않아. 오늘 또 원정이죠. 오늘 또 볼질을 몇 개 할란지는 궁금해. 거의 경기당 평균 3개, 4개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볼질을. 예, 그러니까 이 선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볼질러들은 터지면 크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물론 이제 조이언보다는 그래도 기대치가 높은 선수로 보여지긴 하죠. 아무래도 구위가 좋기 때문에 뭐 높은 타점에서 오는 직구라든지 스플리터라든지 이런 구위는 괜찮기 때문에 그 위기만 한번 넘기면 뭐 잘 던질 수도 있는데 별로 잘 던진 경기가 별로 없죠, 솔직히.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이언보다는 기대치가 좀 높다고 보여지긴 하고요. 올 시즌 상대 전적은 3승 8패로 KT가 좀 많이 뒤져 있고 홈에서는 2승 3패. 일단 타격 흐름은 양 팀 다 좀 좋지 않은데 오늘은 선발들의 기대치가 좀 낮기 때문에 양 팀 다 어느 정도 타격의 혈이 뚫릴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드는데 결국에는 두산도 조이언한테 홈런을 못 치면은 조금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죠? 예, 최근 두산 두 경기 치는 거 보면 답답하긴 하거든. 그 어떤 윤활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허경민도 좀 빠져 있단 말이죠. 에버러지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아쉽긴 하고 KT도 최근에 뭐 항상 이제 득점권에서 답답하죠. 예, 답답하고 그래서 근데 투수들도 지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좀 치고받는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두 팀 다 불펜에서의 기대치는 뭐 괜찮은 편인데 KT는 불펜에서 약간 좀 맹점이 있는 게 KT가 불펜이 괜찮은 건 필승조가 괜찮은 거지 비필 라인들은 여기도 이제 끔찍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KT 불펜의 단점이 뭐냐면 롱으로 던져줄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예, 롱으로 던져줄 수 있는 선수가. 그래서 이강철 저 스벌놈 저거 또 주작한다. 왜 투수 안 내리냐 이러는데 롱으로 던지는 선수가 많이 없어서 그래. 지금 롱으로 그래도 좀 던져줄 수 있는 게 이제 원상현 선수인데 원상현도 사실은 뭐 그렇게 믿을 만한 선수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성재현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이렇게 막 이닝을 많이는 못 먹어요. 한 2이닝 정도 길게 던지면 2이닝 정도 그리고 뭐 주건도 있는데 주건도 이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고 해서 롱자원 쪽에서는 KT가 불안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희연이 원래 4이닝 정도 못 먹어주면은 KT가 운영이 어렵다. 이런 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두산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경기가 이제 12.5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12.5 기준점이 받은 경기가 언더가 생각보다 잘 나거든요. 일단은 이 양 팀 다 최근 타격감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불펜들은 나름 좀 기대치가 있는 편이긴 해가지고 저는 언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희연이 이닝을 못 먹잖아? 그러면 이건 오버할 가능성이 좀 커. 그지? 오버할 가능성이 좀 커져 버려. 조희연이 이닝을 먹어야 KT의 그 중간 다리 불펜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좀 안 넣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